아침에 지금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원래 4시 정도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좀 늦잠을 잤습니다. 5시 다 돼서 나왔는데 지금 막 케미를 꺾어서 넣고 있는 중인데, 이제 씨알은 뭐 크게 달라지질 않았네요.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It's on my conscience. I'm thinking maybe I should get it out. And I don't want to sound redundant,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as something that you want to know. But never mind that, we should let it go. 'Cause we don't want to be a TV episode. And all the bad thoughts, just let it go. G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Nothing on you, babe. Nothing on you. Hands down, there will never be another one. I've been around and I never seen another one. Because your style ain't really got nothing on. 지금 아침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 아주 고만고만한 씨알이 어제 저녁하고 비슷한 그런 씨알들이 계속 낚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보면 꼭 중북붕어 비슷하게 채색이 약간 거미튀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붕어 채색은 서식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회유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붕어들은 조금 밝은 색을 많이 띠고, 이렇게 이제 수초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붕어들은 대부분 검은색을 많이 띱니다. 그런 거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큰 붕어들은 지금 아직 이 중부권 남부 쪽에는 비가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중부권은 지금 마른 장마거든요. 그래서 저수지나 댐이나 다 물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고기들은 거의 본류권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그게 이제 한 번쯤 나와야. 또 한 마리 나왔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금 검은색을 띱니다. 이게 이제 수초 속에서 주로 은거하는, 아마 베스 공격을 피해서 요만한 붕어들이 수초 속에 주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요런 붕어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큰 붕어들은 거의 본류권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비가 한번 온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물론 지금 고만고만한 씨알이 낚이고 있으니까 아직 이제 좀 큰 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모든 사람의 인지 산정일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고기들이 씨알이 저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크게 뭐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씨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댐에 오면 보통 한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붕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만나고, 하룻밤 낚시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운이 좋으면 월척급이 1-2마리 정도 들어가고 하는데, 또 가끔은 이렇게 마리수가 아주 뛰어난 날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월척을 1-2마리 잡은 그런 기억보다는
마리수를 많이 잡았던 기억이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댐 낚시를 가려고 장소를 선정할 때 기준이 월척 한 마리 잡았던 그런 낚시터보다는 고기를 뭐 하룻밤에 30마리 이상 많이 잡았던 그런 곳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꼭 뭐 큰 거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댐에 와서도 오히려 댐에 와서 이렇게 그 두 자릿수 마리수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긴 낚시 여정 중에 오늘은 댐에서 마리수를 많이 잡는 그런 날로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즐거운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날이 밝으면서부터는 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짧은데 2.2칸대거든요. 요 낚싯대만 거의 입질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대편성을 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비교적 그 채비 투척이 수월한 구멍이 좀 확보되어 있는 요 세 대를 주력대로 생각을 했는데, 뭐 밤에는 이런 것도 좀 나왔거든요. 아침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날이 이렇게 밝아지면서는 이 오른쪽 대에만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대에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들은 그나마 이렇게 수초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요거는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수세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운데 협곡처럼 이렇게 파여 들어가 있는 곳, 거기에 이제 넣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넣어봤는데 지금 얘기 중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주 황금색 노라네요. 요거는 여기 있던 고기가 아니라 이게 회유하는 고기인 것 같습니다. 노란 토종붕어, 조그맣지만 노란 게 나왔습니다.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이 오른쪽이 포인트 얘기인데요. 이게 물수세미 사이에 협곡처럼 돼 있어서 채비 투척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쭉 뻗어 던지면 안 되고 앞쪽으로 해야 겨우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넣으려면 한 3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반싱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투척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가까이 던져야 되기 때문에 던지는 자세도 아주 엉거주춤하게 하고, 그래서 간신히 투척을 하고, 또 뒷줄이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뒷줄을 그 물에 담그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제대로 안착이 되면 입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이렇게 뭐 꼭 댐이 아니더라도 이 좌대에 타실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뭐 짐을 줄이기 위해서 낚싯대 서너 대만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낚싯대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맨바닥에 편성을 한다면 부채꼴 모양으로 예쁘게 편성을 하면 되고, 이렇게 그 수초가 많은 곳 이런 데서 편성을 할 때는 모양은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구멍을 찾아서 가능하면 다양한 길이의 낚싯대를 다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곳에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낚싯대를 구멍이 나오는 대로 편성을 하는 게 그나마 남들보다 입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큰데? 이제 노란 붕어들이 나오네. 지금 댐 좌대에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좌대 낚시 요령과 댐 낚시 요령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대 낚시 요령은 뭐 진동이라든지 소음을 줄여라. 그 다음에 이제 8시 이후에는 배가 운행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뭐 케미라이트라든지 또 간식거리 또 뭐 부탄가스 이런 부분을 미리 다 챙겨서 준비해 갖고 돌아라. 이런 부분은 뭐 저수지나 댐이나 똑같습니다. 좌대 낚시 요령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댐 낚시 부분에 있어서 낚시 쪽으로 접근을 할 때 댐 낚시는 뭐 다른 점이 있느냐, 이렇게 많이 다른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댐 낚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댐 낚시 요령을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지레짐작으로 선입견으로 댐 낚시는 입질이, 댐 붕어들은 굉장히 입질이 좋을 거다. 그래서 좀 무겁게 맞춰놔도 끼올림이 시원할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또 채비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저는 뭐 씨알이 아주 크진 않지만 입질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뭐 25마리 이상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상황이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논이 수몰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수초 형성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른 좌대 같은 경우는 낱마리로 잡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포인트의 차이도 있겠지만 낚시 방법의 차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댐이니까 입질 좋을 거다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수초지대니까 그 외봉돌 채비로 무겁게 맞춰서 눌러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채비 안착은 잘 될 겁니다. 낚시하긴 쉬운데 사실은 붕어 입장에서 보면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그거를 낚시에도 적용을 해보면 낚시인들이 편하면 붕어 입장에서는 먹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할 때도 항상 어떻게 넣어 놓으면 붕어가 먹기 쉽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찌맞춤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댐 낚시가 저수지 낚시하고 다른 점을 굳이 꼽자라고 하면, 댐에는 물돌이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이 발전을 하면 그게 이제 물이 이렇게 아래 밑에 쪽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게 위쪽으로 영향을 미치다 보면 찌가 전체적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뭐 특히나 의암댐이라든지 충주호 같이 거의 매일 방류하는 곳에는 자주 나타나고, 이런 데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또 그 다음에 가끔 그 부유물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특별한 경우니까 미리 그걸 대비해서 찌맞춤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찌맞춤을 해서 낚시를 시작하시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채비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핀도레에 쇠링을 한두 개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채비 안정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무겁게 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찌올림 잡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보면, 조금 기다렸다 챔질을 하면 살짝 걸렸다 떨어지든지 헛챔질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특히나 댐에서는 입질이 좋을 거다 생각을 해서 입질이 약한 거 같은 경우 챔질을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또 올라오는 거 보고 챔질했는데 헛챔질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 챘다, 예신이 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떡밥 낚시에 있어서는 떡밥이 붕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늘도 역시 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찌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챔질을 하면 바늘이 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걸림이 되고요. 만약에 그 헛챔질이 나온다 그러는 거는 낚시인이 채는 속도가 붕어가 뱉는 속도보다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 특히나 이렇게 자연지에 나왔을 때, 특히나 댐 같은 데 나왔을 때 헛챔질이 나오면 조금 더 일찍 챘다 생각해서 늦게 챔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 템포 빠르게 챔질하는 게 좋고, 그때는 챔질은 빠르게 가되 미끼를 조금 더 무르고 작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댐 낚시는 분명히 저수지 낚시하고는 뭔가 다를 거다,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바닥 낚시 똑같은 낚시다, 어차피 토종붕어를 잡는 낚시이기 때문에 저수지나 댐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조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낚시의 산맛 중 들맛이라는 거예요. 들맛. 이렇게 들맛. 오늘 그 춘천어 세월리 좌대에서 아주 재밌는 하룻밤 낚시를 했습니다. 이곳 그 춘천어 세월리는 이 상류 쪽으로 그 계곡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초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이 붕어 자원은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골자리가 굉장히 넓어서 지금은 아직은 큰 비가 안 왔지만 큰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위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큰 고기들도 상당히 많이 붙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여기 오면 댐 낚시지만 비교적 손쉽게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좌대 시설이 막상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더웠는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서늘하게 쉬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에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난히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오신 그 팀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번 휴가에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또 고기 같은 거 그런 걸 가져오더라도 냉장고에 보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족 낚시 여행을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여름 휴가 때 여기 지금 조금만 물이 불어주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조항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 계획을 이쪽으로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